자료를 찾다가 시간 낭비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앱스코 AI로 탐색하는 방법에 대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최근 AI가 굉장히 핫한 도구로 떠오르면서 아마 평상시에 여러분들 AI 도구 많이 활용하고 계실 텐데요. 앱스코에서도 이러한 AI를 활용해서 자료를 탐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AI 기능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앱스코 AI 기능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앱스코 AI 기능은 앱스코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에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앱스코 데이터베이스부터 먼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앱스콜은 세계 최대 학술 콘텐츠 제공사로 다양한 연구 분야별 대표 학술 데이터베이스, 학술 리뷰, 해외 디지털 매거진, 그리고 맞춤형 전자자원 통합 검색 등 다양한 학술 정보를 도서관 또는 연구기관에 제공하고 있는 제공사입니다. 이러한 앱스코어에서는 학술 데이터베이스, 학술 전자책, 그리고 전자자료 통합 검색 등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중 학술 데이터베이스는 450여 종의 주제 분야별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하죠. 이 말은 즉슨 450여 종을 모두 구독하고 있는 기관의 소속 이용자라면 구독하고 있는 450여 종의 데이터베이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지만 만약 내가 소속되어 있는 도서관에서는 10종을 구독하고 있다. 그럴 경우 여러분들은 10종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소속 도서관에서 구독하는지 여부에 따라 여러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뿐만 아니라 전자책의 종류도 다를 수 있다는 점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내가 소속되어 있는 도서관에서는 어떤 앱스코 데이터베이스를 구독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아마 가장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먼저 대표적으로 앱스코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 8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데이터베이스는 국내 많은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구독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만 기관에 따라서 구독하고 있지 않을 경우도 있으니 이 점 유의 부탁드립니다. 주제 분야별로 특화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모든 학문 분야나 또는 경영, 경제, 종교 또는 앱스코 학술 전자책 또는 간호보건학, 의생명학, 인문, 교육학과 같이 특정 주제 분야에 관련된 학술 자료를 포함한 주제 분야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서는 여러분들 학과에 관련된 주제 분야 데이터베이스를 구독하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신 다음에 접속해서 이용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다만 여러분들이 처음에 기관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속을 하실 때 어떤 데이터베이스로 접속해야 하는지 아마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대표적으로 국내 많은 기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제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데이터베이스 명칭 기억하신 상태에서 바로 이어서 다가오는 접속 방법 함께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 학문 분야를 다루고 있는 아카데미 서치, 경영, 경제, 비즈니스 소스, 간호보건학에 특화되어 있는 CNR 또는 교육학에 특화되어 있는 에듀케이션 소스를 여러분들이 접속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카데미 설치와 비즈니스 소스, 매들라인과 같이 얼티메이트라고 붙은 부분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버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아카데미 설치는 동일하지만 뒤에 얼티메이트가 아닌 컴플리트나 프리미어나 또는 엘리트와 같은 다른 버전 명칭을 사용하고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앱스코에서 제공하는 450여 종의 데이터베이스, 어떤 주제 분야별 데이터베이스가 있는지, 그 주제 분야별 데이터베이스는 어떤 부분을 다루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채팅창에 공유해 드린 링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해당 링크로 접속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베이스를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내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서는 비즈니스 소스 얼티메이트를 구독하고 있다. 그럴 경우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클릭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버전을 클릭하신 다음에 제공되는 상세 내용 그리고 타이틀 리스트를 통해서 3746조 어떤 타이틀들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특정 저널의 원문을 찾고 있는 경우에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그 저널의 원문을 제공하는지,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원문을 제공하는지 여부를 해당 부분을 통해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어떻게 한 교육에서 모두 다루나요? 라고 궁금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모든 데이터베이스는 앱스코어에서 제공하는 모든 데이터베이스 전자책은 하나의 공통된 인터페이스, 모두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AI 기능도 이러한 인터페이스에서 제공이 되는 기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 어떤 데이터베이스든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AI 기능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자연어 검색, 두 번째는 AI 인사이트라는 AI 요약 정보입니다. 주의해 주실 사항은 AI 요약 정보는 데이터베이스마다 제공되는지 여부가 약간은 상이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미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앱스코어에서 제공하는 450여 종의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전자책까지 이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또는 플랫폼은 바로 앱스코 호스트입니다. 그래서 아마 자주 앱스코 교육을 참석하셨거나 또는 앱스코 제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앱스코 호스트라는 명칭을 한 번쯤 들어보셨거나 또는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앱스코호스트는 온라인 연구 플랫폼으로 양질의 데이터베이스와 검색 기능을 갖춰 사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인터페이스의 명칭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해주셔야 오늘 함께 살펴볼 AI 기능을 다뤄볼 수 있겠죠. 접속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접속 방법은 도서관마다 약간은 상이합니다. 이유는 즉슨 여러분들 이 데이터베이스는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서 구독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료로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꼭 소속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을 해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소속 도서관 홈페이지는 기관마다 모두 메뉴 구성과 또 인터페이스가 다르죠. 따라서 제가 공통적으로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메뉴 명칭도 상이하고 메뉴 구성, 위치도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해당 방법대로 한번 잘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속 도서관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교육을 들으시면서 실습이 가능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방법대로 접속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속 도서관 홈페이지 접속하신 다음에 도서관 홈페이지 로그인을 먼저 해주시길 바랍니다. 간혹 교내에 계신 경우 도서관 홈페이지 로그인 안 하셔도 이용이 가능할 수 있지만 교외에 계신 경우 도서관 홈페이지 로그인이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도서관 홈페이지 메인 화면 상단에 보시면 메뉴바가 보이는데요. 그 메뉴바에 아마 뭐 검색이나 자료 탐색 또는 뭐 도서관 서비스 또는 뭐 이런 공지사항과 같은 메뉴바가 나타나는데요. 거기서 자료 탐색, 검색, 자료 검색과 같은 메뉴를 클릭하신 다음에 하위 메뉴에서 전자자료, 학술 DB, 학술 데이터베이스 등과 같은 메뉴를 찾아서 접속하시면 기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학술 데이터베이스 목록을 여러분들이 모두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메뉴에서 학술 데이터베이스 또는 데이터베이스 메뉴로 접속하신 후에 앱스코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시거나 또는 알파벳 순으로 또는 리스트로 제공되는 부분에서 앱스코 데이터베이스를 클릭해 주시면 접속이 완료되는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아카데믹 서치, 비즈니스 소스, 에듀케이션 소스 또는 시널과 같은 데이터베이스 한 가지를 선택해서 접속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데이터베이스
라도 상관없습니다. 한 가지를 여러분들이 대표로 접속을 해주시면 제가 해당 부분에서 어떻게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추가적으로 선택하고 또 확인할 수 있는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앱스코 AI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내추럴 랭귀지 서치라는 자연어 검색입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 앱스코스트 얼티메이트 패키지를 선택해도 되나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얼티메이트 패키지를 선택하시면 아카데미 서치와 비즈니스 소스 두 가지 데이터베이스를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페이지로 연동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다음 질문으로 EDS AI만 보이는데 맞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EDS AI는 오늘 함께 살펴볼 학술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앱스코에서 제공하는 전자자료 통합 검색입니다. 해당 부분에서도 자연어 검색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혹시 데이터베이스를 잘 찾지 못하겠다 하시는 경우에는 EDS AI로 접속해서 교육 내용을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방법대로 접속을 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학술 데이터베이스 또는 전자자료 통합 검색 또는 전자책 모두 동일한 앱스코스트 인터페이스로 접속이 완료됩니다. 해당 부분으로 접속하신 후에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신 분들은 검색 옆에 내가 선택한 데이터베이스 명칭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해당 부분을 클릭하시면 내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앱스코 제공 데이터베이스 목록을 모두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들 데모 페이지로 조금 많은 목록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기관에 따라서 조금 상이할 수 있지만 해당 부분을 통해서 내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서는 앱스코에서 제공하는 이러이러한 주제 분야별 데이터베이스를 구독하고 있구나 확인하실 수도 있고 또는 다중 선택해서 검색하고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전자책까지도 선택이 가능하고요. 여러분들 활용하고 싶은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신 상태에서 이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오늘 아카데미 서치, 비즈니스 소스, 에듀케이션 소스 총 3가지 데이터베이스의 얼티메이트 버전을 선택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자연어 검색이란 무엇인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키워드가 아닌 질문 형식으로 검색하자라는 의미에서 새롭게 생성된 기능인데요. 최근 AI 도구를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하면서 이렇게 학술 데이터베이스에서 키워드로 검색하는 것보다 AI한테 질문하듯이 일상적인 언어로 검색하는데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앱스코스트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이러한 자연어, 일상적인 언어, 질문 문장 형식으로 검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이 바로 내추럴 랭귀지 서치, 자연어 검색입니다. 내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질문 또는 문장으로 검색을 하게 되면 AI가 해당 질문, 문장을 분석해서 최적의 검색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럼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자연어 검색 기능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학술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하나의 키워드나 또는 불리한 연산자를 활용해서 검색 쿼리를 만들어서 검색을 실시하실 텐데요. 자연어 검색을 활용하게 된다면 보시는 것처럼 질문 또는 문장 형태로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자연어 검색은 정보 검색을 간소화하면서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검색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복잡한 데이터베이스와 또는 지식 그래프에 대한 일상적인 언어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자연어 검색을 활용할까요? 제가 왼쪽과 오른쪽 차이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설명을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왼쪽은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서 자연어 검색을 활용하지 않은 일반 검색을 활용했을 때의 검색 결과입니다. 잘 보이시나요? Why don't men and women exercise라는 문장으로 검색을 했습니다. 검색했더니 결과가 2건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검색 결과를 살펴보니까 AI를 활용하지 않았을 때는
why라는 키워드, man이라는 키워드, 또 don't라는 키워드까지 포함된 검색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이런 검색 결과는 사실 내가 질문한 문장에서 핵심 키워드가 아닌 왜, why, 그리고 don't, 부정문 이런 형태의까지 키워드가 포함된 검색 결과를 보여주게 되는데요. 그럼 반대로 우측에 보이시는 자연어 검색을 활용했을 때의 검색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어 검색을 활용하고 동일한 문장을 검색했을 때 검색 결과는 19만 6천 건 정도가 나타나게 됐고요. 검색 결과를 살펴보시면 physical activity, 아마 exercise라는 부분을 AI가 physical activity라고 또 다르게 검색을 실시한 것 같고요. 초록이나 주제어에 exercise, exercise, woman, man이라는 키워드가 적합하게 포함되어 있는 관련성 높은 문헌이 검색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이점이 명확하게 보이시죠? AI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질문 또는 문장으로 검색을 해도 불필요한 단어까지 검색 결과에 포함하는 반면 자연어 검색을 활용할 때는 꼭 필요한 핵심 키워드만 AI가 선별을 해서 검색을 실시해 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실제 인터페이스에서 자연어를 사용해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어 검색은 여러분들 메인 화면 우측 하단에 있는 자연어 검색 해당 토글을 보시는 것처럼 활성화하신 상태에서 검색을 이용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 기관별로 약간의 상이할 수 있지만 어떤 기관은 접속을 하면 디폴트 기본값으로 자연어 토글이 활성화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활성화가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 키워드나 불련 연산자를 활용해서 검색하실 경우에는 꼭 해당 토글을 비활성화한 상태에서 검색을 수행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연어로 검색을 하고자 할 때는 해당 토글을 활성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제가 앞서 설명드린 방법대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는데 이 자연어 검색 토글이 보이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해당 기능을 비활성화할 수도 해놓은 기관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능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도서관 담당 사서 선생님에게 문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기능을 활성화한 상태에서 질문 또는 문장으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생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수면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문을 찾아줘라고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AI가 자동으로 해당 질문을 분석해서 검색 쿼리를 만들어주고요. 그 쿼리를 바탕으로 적합한 검색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검색 결과를 살펴보면 대학생 스마트폰 수면 시간 수면 영향, 스마트폰 슬립 퀄리티 유니버시티 스튜던트, 또 스마트폰 유스 임팩 유니버시티 스튜던트 슬립 퀄리티 적합한 검색 결과가 잘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세 가지 데이터베이스가 선택된 상태에서 총 105건의 검색 결과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만약 이 질문에 대해서 그럼 AI가 도대체 어떻게 검색을 실시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구체화된 질의를 표시합니다를 클릭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and or not 불련 연산자를 활용해서 AI가 질문을 만들어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I는 내가 작성한 질문에 대해서 대학생이라는 키워드를 대학생 또는 대학 학생 또는 학부생 또는 대학원생까지 검색 키워드를 추가해 준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사용은 스마트폰 사용 시간, 스마트폰 사용, 휴대폰 사용 시간, 모바일 사용 시간과 같이 동일 유효까지 포함해 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면도 마찬가지고요. 영양이라는 키워드도 함께 포함을 해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여기서 참고해 주실 부분이 한국어로 질문을 하게 되면 AI가 한국어 쿼리와 영문 쿼리를 동시에 검색을 해주는 반면 영문으로 검색을 했을 때는 영문 쿼리만 검색을 해주게 됩니다.
따라서 이 앱스코 데이터베이스는 해외 학술 데이터베이스로 국내 자료보다 해외 자료를 더 많이 포함을 하고 있지만 만약 나는 국내와 해외 모두 한 번에 검색을 하고 싶다 또는 한국어가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한국어로 질문을 하게 되면 한국어와 영어로 쿼리로 동시에 검색이 되면 만약 나는 해외 자료만 우선적으로 탐색을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영문으로 질문을 번역을 해서 검색을 하시면 AI가 영문 쿼리만 작동을 하기 때문에 영어로 작성된 결과만을 여러분들이 빠르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다른 질문을 한 번 더 검색을 해 볼게요. 운동이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자료를 찾아줘라고 한번 검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실습이 가능하신 분들은 자연어 검색 토글을 활성화하신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고자 하는 질문을 입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검색한 결과 exercise and depression, physical activity, depression, disorder, depression, physical activity 관련된 자료가 적합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구체화된 지리를 표시합니다를 클릭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한국어 그리고 영어 모두 함께 검색을 해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동일한 질문을 자연어 검색을 끄고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검색 결과가 없다라고 나오거나 또는 굉장히 적은 수의 검색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리더십과 경영 관련된 자료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연어 검색을 활성화하지 않은 상태에 근접 단어 검색으로 leadership and management라고 검색을 했을 때 검색 결과와 자연어 검색을 활성화한 후에 리더십 앤 매니지먼트를 검색했을 때 검색 결과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검색으로 돌아가서 리더십 앤 매니지먼트라고 검색을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지금 세 가지 데이터베이스에서는 23만 3천 건 정도의 검색 결과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검색 결과를 쭉 살펴보면 리더십 매니지먼트 초록이나 주제어에도 리더십 매니지먼트가 포함되어 있는 검색 결과 23만 건이 나타나는 반면 자 그럼 자연어 검색을 활성화한 상태에서 검색을 동일하게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을 수행한 결과 23만 3천 건이 나타나고 있지만 잠시만요. 지금 자연어 검색이 작동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잠시 제 화면에 오류가 발생했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자연어 검색을 활용하지 않았을 때는 23만 3천 건, 자연어 검색을 활용했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훨씬 더 많은 검색 결과가 나타나고 있고요. 이유는 즉슨 리더십 앤드 매니지먼트라고 검색했을 때는 리더십과 매니지먼트 두 개의 키워드가 정확하게 일치되는 검색 결과가 나타나는 반면 자연어 검색을 활성화했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리더십뿐만 아니라 매니지먼트, 어드미니스트레이터, 레이션, 거버넌스 또는 매니지먼트, 리더십, 슈퍼비전, 다이렉션과 같은 다양한 동의 유형을 AI가 자동으로 추가를 해서 검색을 해주었기 때문에 이러한 키워드들 중 최소 1개 이상 포함된 검색 결과를 나타내 주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관련성 있는 문헌을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실제 키워드나 불련 연산자를 활용하실 때는 일반 검색을 활용하실 수 있지만 빠르게 내가 찾고자 하는 주제 관련된 자료를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연어 검색을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혹시 자연어 검색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 또는 Q&A를 통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두 번째 기능 AI 인사이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인사이트는 어려운 논문 내용을 AI가 5문장으로 요약해주는 기능입니다. 따라서 실제 논문, 원문 내용을 참조해서 핵심 요약 정보를 2개에서 5개 정도로 제공해주는 기능이며 이 기능을 통해서 사용자들은 빠르게 핵심 정보를 파악하고 전체 텍스트 논문을 판단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주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검색 결과에 보시는 것처럼 AI 인사이트 생성이라는 버튼이 나타날 때 해당 부분을 클릭하시면 AI가 요약해주는 정보를 빠르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AI 인사이트는 앱스코어의 전체 텍스트 데이터베이스 및 인터페이스 전반에 적용되는 자동 요약 기능입니다. 라지 랭귀지 모델 LLM을 사용해서 요약을 생성하고 있고요. 레그 방식을 적용해서 환각, 할루시네이션 현상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주제 전문가에 의한 검토로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AI 인사이트가 유용할까요? 라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어, 논문에 대한 요약 정보는 앱스트랙, 초록을 보면 파악할 수 있지 않나요? 라고 질문을 하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제가 비교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록에 논문의 구조, 배경, 목적, 방법, 결과에 대해서 하나하나 잘 요약해서 앱스트랙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 기본적인 간략 내용만 제공하는 간소화된 앱스트랙도 있습니다. 그런 불완전한 초록을 보완하는 역할로서 기능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 AI 인사이트는 실제 논문의 연구 결과를 핵심적으로 요약해 줍니다. 따라서 이 초록에서는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한두 문장으로 요약을 해주는 반면 AI 인사이트는 2개에서 5개 정도로 요약을 해주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핵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으며 내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자료를 검색했는데 검색 결과가 굉장히 많이 나타났다. 그럴 때 이 논문을 내가 원문을 봐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하는데 여러분들 시간을 줄여주는데 이 AI 인사이트 생성이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검색 결과 화면에서 혹시 실습이 가능하신 분들은 검색 결과 화면에서 AI 인사이트 생성 버튼을 클릭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2개에서 5개 정도로 기능을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화면에서 보여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결과에 따라서 제공이 되지 않는 결과도 있기 때문에 특히 데이터베이스마다 AI 인사이트 제공 여부가 약간은 상이하기 때문에 이 부분 미리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버튼이 있는 경우에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버튼을 클릭하시면 빠르게 요약 정보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AI 인사이트는 어떤 언어이든 인터페이스 언어가 지금 한국어로 되어 있죠. 한국어일 때는 한국어로, 영어일 때는 영어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AI 인사이트를 한국어가 아닌 나는 영어로 확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측에 보이시는 마이 앱스코 클릭하신 다음에 환경 설정에서 인터페이스 언어 자체를 영어로 변경을 해주시면 AI 인사이트 내용도 영어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AI 인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요약 정보는 클릭할 때마다 리셋이 되게 되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보다는 조금씩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약간은 다르게 제공이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 해당 요약 정보를 나는 계속해서 확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텍스트를 복사해서 별도의 파일에 저장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